모닝스탁 출발합니다. 딜사이트S의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드디어 이제는 코스피를 좀 사는 모습들, 특히나 삼성전자를 한 달 만에 사는 모습들 보여준 어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떤 종결된 상황이라든지 확정적으로 무언가 해결된 상황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어떤 급등락의 모습,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과 상승을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일단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짓긴 했으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셜 네트워크, 즉 SNS라든지 아니면은 백악관 측에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발언은 또는 발표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거나 사실 무근인 경우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 비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약 한 15조 원 이상, 아마 20조 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쟁을 빠르게 종료시켜야 된다라는 입장과 또 지금 상황에서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식한다라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부담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제 있을 발표죠. 일단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어떤 발표가 좀 되지 않겠는가. P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판단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 물론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아예 그러니까 열어두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기조를 좀 놓고 봤을 때 아마 그래도 좀 동결 쪽에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여러 종목군들이 그 외인 또는 기관, 심지어는 이제 프로그램까지 적극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속성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전일 대량의 물량을 매수한다 할지라도 이튿날 바로 좀 매도 청산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내일 만기를 좀 앞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어떤 수급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앞으로 상승이다, 하락이다, 기타 등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을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거나 주식 비중 자체를 좀 짧게 또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 나가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이제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굵직한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배터리 2025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양극재가 되었든, 음극재가 되었든, 아니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되었든, 이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양산 계획이라든지 기타 플랜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터인데, 그에 따라서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섹터 내 종목군들이 명확한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급등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일 그리고 최소 2, 3일간 어떤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라서 메이저 수급까지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체크한다라면 그래도 중동 사태와 관련된 어떤 돌발적인 변수만 존재치 않는다라면 충분히 안정적인 시장 대응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완벽하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장이 다 몰두하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상황들 보고요. 그리고 인터배터리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 어떤 것들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전쟁 이슈와 상관없이 발주라든지 실적을 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 볼 종목 LS 일렉트릭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들어있을까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AI 데이터 센터 이전에 일단 노후화된 어떤 배전반이라든지 초고압 변압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미 또는 유럽, 뭐 더 나아가서 뭐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이제 교체 시즌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 주가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일단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발전 설비라든지 또는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페널티를 줄 수 있으니 일단은 처약을 해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당신들이 원하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어찌 본다라면은 어떤 허가라든지 어떤 진행에 있어서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됐던 부분들을 그래도 최장 뭐 5개월 내에 또는 빠르면 2, 3개월 내에 뭐 해결을 좀 볼 수 있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HVDC, 일단 교류 전력에서 직류 전력으로, 즉, 장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발전소에서 AI 데이터 센터 또는 일반적인 ID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을 송전할 때 필요한, 지금 현재 어찌 본다라면 전력망이라든지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케이블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어떤 사실상 영토 또는 이제 국가 단위가 좀 큰 곳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압 케이블 역시 마찬가지로 LX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종목군들 또는 기업들에게도 상당 부분 큰 매출 기여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ESS 역시 마찬가지로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X 일렉트릭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량이 사실상 상식 수준을 좀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그냥 AI라는 것을 떼어낸 그냥 데이터 센터, 소위 이제 IDC라고 불렸던 것이 운영이 되었던 것을 비교한다라면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전력 사용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되었든 또는 뭐 낮 시간대나 밤 시간대에 발전된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그리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그런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LX 일렉트릭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내 대형 프로젝트,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 현 정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며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노후화된 어떤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신규 설비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잠시 좀 보아주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일단은 저점을 높여주는 어떤 반등폭을 좀 이루어내긴 했으나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은 앞서의 어떤 시장 이슈가 계속적으로 어떤 종목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모멘텀과는 전혀 무관하게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을 놓고 보게 된다면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69만 원 정도의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래도 저점을 높여주는 그리고 직전 고점대 대략적으로 82만 4천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 SDI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SDI는 제가 이미 지금 모닝스탁을 통해서도 무료 정보방을 통해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서 뭐 사실상 중동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매수 평단가 또는 약수익권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동 종목의 어떤 펀더멘탈 또는 모멘텀은 소멸된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KCX는 더 늘어나고 있고 앞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지분 대략적으로 이제 10조 원 가량을 일단 좀 매각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생산 설비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SDI가 오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2, 3년간 사실상 어떤 경영상의 부침은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한다든지 또는 매출 규모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 이하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수요 폭증, 그리고 삼성 SDI 적극적인 진출, 그리고
LFP 양극재죠. 그래서 리튬 인산철 양극재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하이니켈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갖지 못하지만 특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의 CATL과의 어떤 경쟁까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들 특히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 중국산 어떤 장비에 대한 어떤 배제되는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삼성 SDI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 부분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겠고요. 특히 앞서 좀 말씀드렸었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죠. 어제부터 시작이었었군요. 오늘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이군요. 이렇게 날짜 개념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인터배터리 2016 같은 경우에는요.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또 에너지 밀도를 상대적으로 좀 끌어올린 그런 양극재 기술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좀 경쟁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가장 큰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통형 배터리 또는 이제 각형 배터리 그리고 그것들의 형태를 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그 외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에게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고체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컨퍼런스 이번 행사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발표, 구체화된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충분히 저점을 높여주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시세, 추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두 가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LS 일렉트릭과 삼성 SDI 긍정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프리장 공략주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일단 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 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드디어 10만 원 선 돌파에 좀 성공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모멘텀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종목이라는 것에는 어떤 특정 가격대 어떤 심리적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듯 싶습니다. 좀 아쉽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심리적으로 군중 심리상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 부분 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차트만 본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1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공교롭게도 10만 원을 넘어섰다 하면은 중동 사태 이슈가 발생한다든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떤 돌발 악재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이제 대내외적으로 뭐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설립을 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뭐 테슬라가 되었든 구글이 되었든 메타가 되었든 별도의 발전소 내재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터빈 공급 어떤 모멘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이고 반도체 파운드리에 있어서 뭐 TSMC냐 삼성전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에너지 설비, 에너지 또는 이제 발전 설비 이런 또 주요 부품들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의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고 있는 만큼 10만 원대에서 정말 무탈하게 어떤 외부적인 악재가 없다라면 충분히 점진적인 우상향 그리고 계속적인 매저 수급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한미 반도체도 말씀을 드린다면 한미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적으로 묶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난 시간을 좀 통틀어 놓고 봤을 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퀀텀 점프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지금까지는 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주가도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굳이 HBM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단 뭐 본능 장비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특히 향후에 최대 뭐 2년, 뭐 길면 3년 내에는 지금 현재 고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HBM 이 부분에 대해서는 HBF가 일정 부분은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BF 같은 경우에는 HBM 대신 그 D램보다는 이제 낸드 쪽으로 지금 현재
개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산이라든지 어떤 상용화 제품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면 올해 4분기, 좀 늦어도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시제품 또는 양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HBM 또는 HBF 앞에 이제 붙는 하이 밴드위스죠. 자, 하이 밴드위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단은 수직 또 스택을 쌓아가지고 사실상의 어떤 메모리를 만든다,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와이드 PC 본딩 또는 하이브리드 TC 본드 장비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드높여 주면서 어떤 부침은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힌트, 오늘에도 시크릿 종목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힌트를 좀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종목도 지금 이제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바로 공개가 될 텐데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이라든지 수익률이 어느 것 하나 사실 정말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 대비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고 오히려 시장의 약세, 부침 상황 속에서도 저점을 높여주거나 빠른 주가 회복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도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지금 현재 기간 내에서 대규모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럽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유럽 현지 내에서 이제 생산 설비가 이제 확충이 되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 설비 확장 그리고 생산량 규모 확대 그리고 새로운 공급 계약까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일단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 시장에 관심을 좀 크게 모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판가 인상 효과에 따른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부침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상승이 좀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오늘 뭐 인터배터리가 이제 뭐 진행이 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각 기업별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 새로운 어떤 기술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박스권 내에서 저점을 좀 높여주는 그리고 정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해 주게 된다면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탈중국 소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LS 일렉트릭에서도 잠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변압기에 있어서도 아니면은 뭐 최근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사 중에 좀 하나지만 CCTV라든지 뭐 기타 중국산 어떤 전자기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백도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내에서 전원을 온오프 스위치를 살짝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고 있는 것을 일단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이 되었든 뭐 여타 국가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중국산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소재까지도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AMPC 새 공제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탈중국 소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매출에 큰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인 어떤 상승세까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생산량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 또는 이제 해외 생산 설비까지 확충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생산량 확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급량 역시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그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을 최대한 좀 확대해 나가고 특히나 내년도에 접어들게 되면 일단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금주 내에 뭐 여러 행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새로운 모멘텀 또는 매출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흑자폭을 2배 이상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잠시 후에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투자, 트레이딩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중동 사태가 있든 또는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악재가 있다 한들 그래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도 그 수익폭은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수익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안내드리는 만큼 지금 바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를 하셔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구체적인 가격 전략 직접 확인하시고 본인의 계좌의 수익으로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신다면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